성중시로 159권 성중 14년 10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영한남도 절도사를 혁파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영도능 이성과 변경일을 하는 재상들에게 의논하였는데 정창순 심해 이극배 허종 이극균 강곤 이서장은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정해년 사변으로 인하여 병권을 나누고자 하여 평안도에 있는 중도, 서도, 동도의 절도사를 두고 영안도에는 남도, 북도의 절도사를 두었다가 예종조에 이르러 평안도의 중도, 서도는 없애고 영안북도 절도사로서 하였는데 육진의 방수가 매우 기뉴하여 남도를 겸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남도 절도사를 이제까지 없애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갑산에서 북천까지의 거리가 70이고 해상에서 갑산까지의 거리가 50리이고 난안에서 해상까지의 거리는 30, 삼수에서 난안까지의 거리는 40리인데 그 사이 험하게 막히면 다 말할 수 없으니 비록 급한 사변이 있을지라도 절도사가 미처 구원하지 못할 것은 명백합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감사가 영을 함흥으로 옮겨서 남도를 방수하고 겸하여 고차를 맞게 하여 남도 절도사를 없애는 것이 사제에 맞을 듯합니다 하고 한명의 홍흥, 윤호, 오세공, 박성수는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남도 절도사는 갑산 삼수를 위해서 설치하였다고 하나 이는 아닙니다. 본뜻은 실로 군사를 양쪽으로 제어하기 위한 계책일 뿐입니다. 또 갑산 삼수 등지는 정로에 매우 기묘한 곳인데 만약 사변이 있으면 북도 절도사는 멀어서 구원할 수 없으며 만약 북도에 사변이 있으면 남도에서는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가운데에 있어 공제하려는 뜻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조께서 만드신 법을 예전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 정문영의 아른바를 보건대 만약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하였으니 작은 폐단으로서 어지럽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신을 안으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함길 또는 길이 막히고 길어서 바로 긴 뱀의 모양이므로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아볼 수 없으니 마땅히 두 절도사를 두어 서로 공제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이를 생각한 지 오래되었으나 미루어 설치하지 못하였다. 지난번에 이 시해가 강효문이 인심을 잃은 것을 인연하여 민중을 미혹하게 하고 선동하여 설란을 일으켰는데 대소장신이 단숨에 다 섬멸되었으니 진실로 통분할 일이었다. 이제 남도 절도사를 설치하는 것은 한갓 삼수 갑산을 위해 그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절도사를 비록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다른 한 절도사가 만약 능히 그 직무를 잘하여 민심을 복족시키면 비록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간사한 꾀를 부리기 어려울 것이다. 뒷사람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허니하여 혁파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너는 그것을 알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명을 듣고는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지 아니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신은 본도의 형세를 알지 못하므로 억척으로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의 마음으로 재량하소서 하였고 어유서 여자신은 의논하기를 영안 남도에 진을 설치한 것은 삼수, 갑산, 해산, 운총, 내진과 오르족, 쌍청 두 보를 위한 것입니다. 내진은 모련위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건주위와는 더욱 가까워서 만약 사변이 있으면 남북이 멀리 막혔으므로 북도 절도사가 능히 사변에 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종족의 야인이 입조하였다가 안에 중진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조대왕께서 남도의 큰 진을 새로 설치하여 장구한 생각을 하셨으니 가볍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 등량은 언론하기를 정해년의 영안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서 각각 감사병사를 두어 그 권한을 나누었으니 이는 바로 세조의 성제였으나 남도는 방어에 기여하지 않고 단지 해산의 정로를 지킬 뿐이며 북청에서 해상까지는 4, 5일 노정인데 겨우 말 한 필이 다닐 만한 꼬불꼬불한 길이므로 비록 뜻하지 않은 변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병사는 혁파할 만합니다. 더구나 감사의 본영이 영흥에 있는데 북진과의 상거가 한 달이 넘는 노정이니 공사를 치부하는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남도의 병사를 감사가 겸하게 하여 남도 관찰사로 삼고 북도의 병사 또한 감사가 겸하게 하여 북도 관찰사로 삼으며 왕래하는 패단이 없고 그 권한이 스스로 나누어져 방어가 저절로 튼튼해질 것입니다 하였고, 김견수는 의논하기를 영안도의 남북이 멀리 떨어지고 절도사가 멀리 있어 오진의 수령 만호가 두려워하고 끓이는 바가 없었는데 남도 절도사를 둔 이후로부터 군려가 정제되어 예전에 비하면 서로 현저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종족의 야인이 봄 가을로 서울에 입주하는데 안에 중진이 없음을 알면 마음으로 혹시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지난번에 북도 절도사 어유소가 어머니의 병으로 소환되자 신이 남도 절도사로서 명을 받고 대신하였으며, 또 이 거을 가게의 사변에 이습기도 남도 절도사로서 김교를 대신하였으니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이와 같아서 세조대왕의 성산이 지극하고 극진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혁파하지 않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세조대왕께서 남북을 설치한 것은 만세를 위한 생각이니 혁파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이세우가 아뢰기를 이제 주강에서 장차 전국 책을 강하려고 하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내 차례의 경연에 모두 제사로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참건대 경학을 강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도는 실로 경학에 거론하였으니 경학을 근본으로 삼고 제자와 역사를 참고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학문으로서 나의 지식을 넓게 하고 예로서 나의 행실을 단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제사로서 지식을 넓힐지라도 성리학으로서 단속하면 수신제가 치국 형천하가 거의 보탬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땅히 상스를 읽을 것이다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상스는 정치를 하는 율령으로서 군신이 서로 경계하는 말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세우가 또 정의왕후의 상제가 예의에 지나침을 말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제도를 정하였는데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정의왕후의 상사는 이미 대왕의 예로서 일을 행하였는데 3년 동안 복 입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물며 이 상사는 예경을 모두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5달 만에 장사하는 것이 예인데 장기가 5달 안에 있었고 4일 만에 성복하는 것이 예인데 성복이 4일밖에 있었으니 일이 이미 권변에 따른 것이 많은데 그 복을 3년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홍왕이 또 아뢰기를 신은 사람을 추천하라는 명을 삼가받았으나 듣고 본 것이 적어 성상의 뜻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상상의 조정에서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은 매우 넓고 우리나라는 작은데 어찌 기이한 재주를 가지고 암열 속에 숨어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만 신이 듣건대 무사 이원곤이라는 자가 금산에 사는데 모상을 당하여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슬피 울고 집안일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도 감사가 일찍이 효자로 청가하였다고 하니 소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충신은 모두 효자의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과 의질이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일을 다스리는 데는 서투른 자가 있으니 내가 마땅히 시험해서 쓰겠다. 다른 사람이 말을 교묘하게 하여 명예를 취하는 자가 많은데, 무릇 사람이 말을 교묘하게 하여 명예를 취하는 자가 많은데, 일찍이 임금 앞에서 아무리 말과 의논을 잘 하더라도 물러가서 능히 실천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취할 수가 없다. 사람을 아는 것을 나는 매우 어렵게 여긴다 하였다. 홍흥이 또 아뢰기를 녹사의 무리는 10년 동안 근무하여야 겨우 거간할 수 있는데 20여 년에 이르도록 승진하지 못한 자는 가련하니 참건대 먼저 소용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주와 승지 김세적이 아뢰기를 무신으로 내금이 겸 사복과 같은 노리는 재주를 단련함으로 인하여 업을 폐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만약 당상관을에 오르면 바로 활과 화살을 놓고 활 쏘고 말다하는 것을 익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상관인 무신은 활 쏘기에 능한 자가 적습니다. 참건대 이제부터는 법을 세워서 권장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이에 습 절목을 병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르게 하라 하였다. 홍응이 또 아르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벌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아니하고 상은 때를 넘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삼도감을 논상할 때 외임에 있는 자는 채임할 때 올려서 서용하기를 명하였으나 만약 혹시 채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연고가 있으면 신의 생각에는 종식토록 상을 받지 못할 듯합니다. 청근에 논상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교시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이 세우가 아뢰기를 평안도는 토지가 기름지고 사는 백성이 적은데 우리나라 남쪽 지방은 민호가 번성하고 많으니 청근대 옮겨서 변방을 채우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승평한 날이 오래되었으니 변경의 방비를 완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이 세우가 또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평안도가 조폐한 이유는 오로지 북경에 가는 행차에 짐바리가 번거롭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도민이 일찍이 말하기를 중국 사시는 조정의 사시는 그 해가 적은데 우리나라 사시는 그 해가 크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신이 보건대 한 마리 큰 소가 무거운 짐을 실었는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헐떡거리기에 모르니 바로 북경에 간 사람이 사가지고 오는 납철이었습니다. 만약 강직하고 밝은 조정의 관리를 보내어 때에 임하여 적발하면 이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보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서장관을 택해서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서장관은 외국에 보내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는 임시벼슬이다. 정사부사와 아울러 3사의 하나에 드는데 정사부사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행대의사를 겸하였다. 성조시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교하기를 효자 이 원고는 감사가 청가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모름지기 곧 서용하도록 하고 또 녹사로서 거관하여 침체된 자가 거의 300명에 이르니 이 뒤로는 먼저 서용하도록 하라. 또한 참봉의 의망이 많아서 40~50명에 이르니 이는 어느 때 시작된 것인가. 이제부터는 세 사람만 의망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교하기를 삼등께서 온정에 거동하였을 때 농공한 수령과 산릉에 나아갔을 때 농공한 수령은 비록 계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아울러 모두 수용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저 무신으로서 오로지 학문만 일삼고 활쏘기를 익히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나 사회만 오로지 힘쓰고 학문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잘못이다. 무신과 당상관을 불러서 이 말을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8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이승훈에게 글을 내리기를 요즘 듣건대 북경에 간 사신이 돌아올 때 본가에서 종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려고 오랫동안 압록강 위에 머무르는데 수령이 모두 공개한다고 하니 그 배단이 작지 아니하다. 이 뒤로는 엄하게 금단하여 이처럼 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 어기는 자는 수령과 아울러 중하게 논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여진의 중추 박미야랑합 등 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호주판서 어세공이 와서 아뢰기를 금년은 팔도가 모두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전세가 넉넉지 못한데 황도가 더욱 부족합니다. 전라도 여러 고을 관하의 창고에는 쌓아놓은 황도가 매우 많으니 내년 봄에 배로 2만 여석을 운반하여 부족함을 채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시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영안도 절도사 이계동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제 경의 계달로 인하여 오르즈캅의 야다호 등 알타리와 서로 싸울 때 사변에 대응하는 등의 일을 이미 자세히 알았다. 경의 차츠는 오르나 다만 저 오랑캐가 우리 연대의 군사를 살상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알타리가 투항에 들어오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대는 우리 군사가 설치한 한 것인데 저들이 가볍게 범하였으니 마땅히 반복하여 끝까지 따져 물어서 저들로 하여금 기운이 꺾이고 두려워하여 굴복하게 한 뒤에 조용히 위로해 보내는 것이까 하다. 원성부사 정유진은 처음에 엄한 말로 끝까지 따져 묻지 아니하고 단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만 하고는 곧 술과 고기를 주어 돌려보냈으니 이는 약함을 보인 것이므로 적당하지 못한 듯하다. 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비록 저희들끼리 보복하는 것이기는 하나 어찌 우리에게 관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홀히 할 것인가. 병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몸가짐을 신중히 하며 삼가하여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하고 변을 보고서 기회에 응하여 혹시라도 실책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주리와 스아래기를 삼전이 온양에 거둥하였을 때와 정의왕후의 상장 때에 수령으로서 공이 있었던 자는 계만하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즉시 올려 서용하게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수령은 경관의 예와 같지 아니하여 영송하는 패단이 작지 아니하니 청컨대 계만하기를 기다려서 서용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홍정승이 말하기를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빨리 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만약 계만하기를 기다렸다가 6기 안에 혹시 불행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하였다. 김질이 다시 하래기를 공을 세우는 것은 적을 참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해년에 서정 때의 영변, 판관, 홍석필이 공이 있어 상을 받게 되었는데 계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비로소 신천 군수로 제수되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계만한 후에 벼슬을 올려주더라도 늦지 아니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정승과 사헌부의 말을 가지고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심의 이급배 윤호 등이 모두 사헌부의 말이 옳다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관찰사 이승훈의 계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향교에 간직한 소미통감, 주화전, 속편, 전료 등의 책이 없어 유생들이 읽고 익힐 수 없으니 청컨대 정교수로 하여금 인쇄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1월 12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올해 의주는 바로 세종조에 정한 것이나 세종께서 친히 편찬에 이룩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모두 중국에 의거하였으나 습관과 풍속이 같지 아니하고 당시 임금의 제도가 간혹 일정하지 아니하여 어긋나서 행하기 어려운 배단이 없지 아니하니 그 미진한 것을 찾아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감교청의 예의에 의하여 국을 설치하고 유신을 골라서 오래에 나누어 붙여 각자의 소견을 개품하여 개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자, 전교하기를 이 의식을 이제 한번 개정하면 후세에 전하여 자자손손이 마땅히 대대로 준수하고 쉽게 굳힐 수 없도록 할 것인데 유신으로서 옛일에 익숙하고 심의에 숙달한 자가로 하여금 하도록 할 것이며 다만 국을 설치할 것은 없다 하였다. 이나여 홍기달, 김관, 이세좌, 조익정, 노궁필, 김자정, 이극기, 김승경, 이경동, 성준, 이숙감, 유유, 윤겸, 이맹현, 김극금, 허침에게 명하여 보고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언양군 김관희와 쌀이기를 의주는 금년에 조금 풍년이 들어 공름이 넉넉하고 민간에도 남은 곡식이 있습니다. 다만 목사는 진무소를 영고로 삼고 판관은 관고를 자기의 물건으로 삼아 각각 사사로운 창구를 세우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이 해를 받음이 많고 관부도 조잔합니다. 이제 만약 이러한 폐단을 없애지 아니하면 의주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병정이 사조하는 날에 칙령으로 그 폐단을 엄하게 없애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관이 또 아뢰기를 중국은 사내관에서 관약을 엄하게 하여 병부의 주사로 하여금 그 출입을 검문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이 도망해서 옮기는 폐단이 없으니 이는 실로 좋은 계책입니다. 신이 보건대 동팔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능한 자가 많으니 이는 우리나라에서
흩어져 도망한 백성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 의주의 각 연변에 장성을 쌓아 사내관처럼 출입을 금지하여 요동과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옛날 본도에서 장성의 역사에 그 백성들이 태반이나 도망에 흩어져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모두 한스러워하는데 만약 또 장성을 쌓으면 그 도망에 흩어지는 것이 또한 전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장성을 쌓지 아니하더라도 믿음 신하로 하여금 관문을 지키게 그 출입을 금하기를 중국의 제도와 같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의주강변에 장성을 마땅히 쌓아야 할 것이냐 근년의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였는데 만약 풍년이 들면 그에 가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심해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사내가는 의 장성은 높이가 5, 6장이나 될 만하며 촘촘하고 튼튼하여 한나라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으니 김관의 말은 진실로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의주의 장성을 쌓고 큰 관문을 설치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대체에 매우 합당하나 때가 어려운 때에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하는 바이니 백성을 옮기고 관문을 설치하는 것은 아울러 거행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김관이 아린 계책은 국가에서 일찍이 강구하고 계획하였던 바이나 힘이 모자라서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아뢰기를 압록강 영변에 장성을 해마다 점차로 쌓아 세월이 오래되면 그의 공을 거둘 것이라고 하였었는데 성을 쌓는 것이 들어가서 사는 것에 비하면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바라건대 유념하도록 하소서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평안도 강변에 장성을 쌓고 관문을 만들면 몰래 도망하는 무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비록 도적이 있을지라도 침략당할 근심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만세의 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도는 근년에 실종하였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터를 보고 표를 세웠으나 공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알지 못하여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시에 크게 일으키려고 하면 이는 도의 인력으로만으로는 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다른 도의 백성을 모집하여야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의주에 이르러 옛 장성을 보니 모두 흙을 쌓아서 만들고 성 밑에 구덩이를 파서 둘렀는데 어느 때 쌓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성첩과 판 구덩이가 완전히 그대로 있어 사람과 말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 의하여 쌓고 해마다 토산 위에 돌을 더하면 이를 공적이 점점 이루어지고 백성이 수그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을 모두 돌로 쌓아서 마치면 그 이로움이 영구할 것이나 다만 의주 업성은 국가의 거질이며 또 중국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땅인데 그 업성이 매우 낮고 약하니 만약 큰 도적이 있으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모름지기 먼저 이 성을 고쳐 쌓은 뒤에 점차 장성에 미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백성은 경계가 요동과 접하여 몰래 따라가는 패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김간의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했는데 명하의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조 14년 12월 12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이명승 등이 상소하여 정의왕후의 상은 3년상을 행할 수 없다고 다시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조 14년 12월 1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수찬 박문관이 청송에서 돌아와 의창의 원장이 허물어진 것과 멸화 재연을 삼가지 아니한 두 가지 일을 핵실하였으므로 전교하기를 청송부사는 과연 능히 법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렸으니 진실로 가상하다 하고 곧 청송부사 윤회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제 수창 박문관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그대가 법을 지키고 백성을 잘 다스린 것을 알았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회는 연동년 윤호야오인데 본래 학식이 없으며 성품도 탐욕하고 야비하여 법을 지키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박문관은 감히 백성을 다스리고 법을 받든다고 잘 알여 글을 내려 표창함이 있게 하인데 얼마 안 되어 당상간에 올랐으니 박문관은 어찌 윤회가 초방의 지친이 되었기 때문에 아첨함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무리가 매우 비루하게 여겼다 하였다. 초방은 왕비를 말한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난정기를 친히 써가지고
대내에 새겨 인쇄하였다. 승지도 몇 번을 인쇄하였는데 임금이 이를 듣고 명하여 빨리 대내로 거둬들이게 하였다. 승지원에서 대제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대제하지 말도록 하라. 내가 도로 거두려고 하는 것은 다만 웃음거리가 될 듯했을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0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상당봉은 한 명에가 와서 아뢰기를 녹양규는 조종조의 갑사의 시초장으로서 삼아서 사람들이 감히 농사를 짓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개간에서 경작하는 것이 거의 반인화되니 청컨대 금단하소서. 또 정금 원교는 역시 군사의 목장인데 정동의 청으로서 나누어 주었으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이 말이 옳다. 녹양교를 개간해서 경작하는 이유는 병조에 물을 것이며 정금원의 밭은 정동의 말에 따라 이미 허락하였으므로 갑자기 거둘 수 없다. 만약 그 값을 주면 무방할 듯도 하니 이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성 홍응은 의논하기를 정금원의 밭은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한전의 유물을 상과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시면은 의논하기를 정거문의 밭은 구경에 긴절한 곳이므로 영구히 줄 수 없으나 다만 정동이 죽은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는데 도로 거두면 중국 조정의 환자 김보 김흥이 반드시 듣고 원망할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본고향인 신천 등지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녹양과 정검원의 목장은 조정도로부터 군사를 징집하여 둔치하였던 곳이며 내 사복이 풀을 베는 땅인데 세조조에 몰래 경작하는 자가 있었으나 모두 도로 묵혔으니 그것은 생각을 멀리 한 것입니다. 정동에게 하사한 것은 다만 한때의 부득이한 일이었는데 이제 정동이 죽자마자 갑자기 도로 빼앗는 것은 이의 대체에 적당하지 않을 듯하니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이 해당 관사의 개청을 기다린 뒤에 정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정검은 목장은 군사를 징집하여 둔치하고 사북시에서 풀을 베는 곳으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세조조의 개간에서 경작한 자가 있었는데 도로 모두 묵히게 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장관 계책입니다. 정동이 비록 하사를 받았을지라도 다른 곳의 한전으로 바꿔주는 것은 일의 대체에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시초장은 뗄나무 하는 장소이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0일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우찬성 허종을 입거 순찰사로 삼고 월성군 이철견을 안접 순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0일 1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0월 1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송포 단호 태수 원성 축전주 냉천진 등시 평 자위 문위 신중 대마주 종원 칠정수 병부 소보 종무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4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우찬성 허종이와 쌀이기를 신을 입거 순찰사로 삼은데 신의 홀 어머니는 나이가 70이 넘었고 본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금년에 더욱 심함으로 신은 차마 떠나갈 수 없습니다. 빌근데 약시중을 들면서 끝까지 복양하게 하여 주소서 하여 명하여 받고 임명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0월 14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명숭 등이와 사례기를 정의왕후의 상을 3년으로 정하인데 이는 예경에 의한 바가 아니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예경은 성인이 정한 바로서 만세가에 바뀌지 아니하는 법이므로 가볍게 보태거나 줄일 수 없으며 예경의 복기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들어주지 아니하인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되풀이해서 말하는가? 예종의 상에는 3년을 입어야 마땅하나 기년으로 단정하였는데 그때에도 혼문관과 대간이 있었으나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제 그대들이 만약 옳지 못하다고 여기다면 마땅히 사필했을 뿐이지 어찌 반드시 번거롭게 말하는가 하였다. 이명승 등이 아뢰기를 예경은 성인이 제정한 바이므로 다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종의 상에는 신등이 미처 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비록 대간에 비할 것은 아니나 대간이 잠잠하고 한마디 말도 없으니 신등은 외람되게 경연에 참여하여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것을 직책으로 삼는데 무릇 지나친 일이 있으면 어찌 역사에만 쓸 뿐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상제를 의논할 때 대신들이 모두 3년으로 행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영의정만 홀로 불과하다고 하였으니 저 행할 만하다고 하던 자 가운데 어찌 그대들이 끼지 않았었겠는가? 또 대신이 어찌 영합하여 말하였겠는가 하였다. 성종지로 161권 성종 14년 11, 14일 개요. 5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이기를 백석수 이원이 그 아들 이의를 강제로 정효상의 집안과 혼인시킨 죄는 유리 태 50대와 현임을 해직시키고 별사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다. 명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의 의논하기를 원의 범한 바가 비록 광망하나 그 죄는 태 50가 단지 그 직임을 파면시켜 나머지 사람을 징계하는 데 불과합니다. 정효상의 딸의 혼인 문제는 별도로 의논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홍응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원의 일은 매우 광망합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을 어찌 죽히 책망하겠습니까? 승상께서 제결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종친의 이 같은 일은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으니 법으로는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나 율이 이미 이와 같아서 죄를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단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조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종친은 별사할 곳이 없으니 파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원의 범한 바는 비록 정률이 있을지라도 이런 풍습을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으니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며 정효상의 딸의 혼인 문제는 별도로 의논하기를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명하여 고신만 거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1월 14일 개요 6번째 기사. 예조 병조에서 합사에 아뢰기를 삼위의 야인은 평안도를 격려하여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독이 보낸 족친이면 1년에 한 번씩 내조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작은 공로가 있는 자는 영안도를 격려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명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본래 조잔한데 또 경계가 중국과 연접하였으므로 이 먼저 건조 사람이 내조할 때 이 길을 격려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마땅히 말하기를 중국에서 만약 우리가 너희들을 접대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견책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조연하고자 하거든 영안도를 영려하여 서울에 올라오는 것이 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해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달란의 아들이 유수를 싸가지고 갔는데 아직 회보가 없고 또 처음에 귀순하기를 허락할 이 길을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삼위에서 보내는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정하였으니 저들이 의심이 생겨 도리어 우리를 원망하면 불화를 이루지 아니하겠는가? 아직 도수를 한정하지 말고 저들의 회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형세를 보아서 정하는 것이었다한가? 하니 모두 말에게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저들이 유세에 대한 회부를 기다려서 다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조 14년 12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추첨하여 홍문관 전환 김헌을 낭성포에 보내고 정자 성희증을 사도에 보내어 만호의 불법한 일을 살피게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서하군 임원준이 전거하기를 봉상시 첨정 홍자아는 학식이 널리 통하고 일에 임하여 자세하고 민첩하여서 두루 쓸만한 재주입니다. 사옹은 첨정 박안부는 마음가짐이 굳고 확실을 하며 재간이 넉넉합니다. 형조 정랑 최석경은 본래 제명이 있었고 글을 잘하며 일찍이 연기 현감이 되어 청렴한 행실이 뛰어나서 이민이 공경하고 사랑하였으니 마땅히 표창을 다하여 사평을 장려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조 14년 11월 1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나주 한평 화순 등의 고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성조실록 161권 성조 14년 11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61관 성종 14년 12월 1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예성군 유소가 검상 남윤종 경려 황사효 주부 신규의 재행이 타기함을 청구하다. 성주시로 161관 성종 14년 12월 1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를 적첩의 구분은 진실로 물러나게 할 수 없는데 파승군 윤차는 첩을 후초로 삼아 사랑에 빠져서 예를 버리고 그 낳은 아들을 공신 안에 등록시키고자 하여 외람됨을 무릅쓰고 상언하였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공문하수수하였다. 명하여 영동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장손 한 명의 윤필상 2급의 유노는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심회는 의논하기를 적첩의 구분은 밝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윤천은 태평한 시대에 나서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는데도 천첩의 소생을 적실로 삼고자 하여 조정을 쓰겼으니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추국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1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1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강 이세우가 아뢰기를 이제 국상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조기를 정지하여서 대신을 접견할 때가 적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대벽이 아닐지라도 모든 공사는 반드시 조계하도록 하여 대신의 논의를 듣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동지사 이극증이 아뢰기를 이 말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조계를 폐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도 시행해야만 합니다 하고 동부승지 선근은 아뢰기를 신등도 의논하여 아뢰고자 하였으나 이때의 바야흐로 날씨가 한창 추워져서 성상의 옥체를 쓰고 어렵게 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의 기운이 편치 못하여 경연을 정지한 날이 많았다 하였다. 이 걱정이 아뢰기를 세조조에는 항상 문무의 선비를 시험하되 문신은 글을 강하고 무신은 사후하였으며 의학 역학에 이르기까지 강하고 시험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그 업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제 국상으로 인하여 관사, 습진 등의 일을 오랫동안 폐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기하는 군사가 업을 익히는 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능히 기마와 태마를 기르는 자도 되게 적습니다. 신이 젊었을 때 일찍이 보건대 군사의 말을 타는 그 자가 있으면 반드시 중한 주의를 받기 때문에 군사가 감히 남의 말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또한 말을 빌려서 대신 점거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사와 습지는 놀이하는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바야흐로 상중에 있고 몸도 편치 못하기 때문에 거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이 세우가 또 아뢰기를 의주는 관사가 퇴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구도 이미 다 허물어졌습니다. 지난번 중국 사신이 왔을 때에 요동 총병관 한빈의 아들이 추종을 거느리고 바로 승안에 들어와서 두루 보고 갔는데 또한 부끄러울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이미 수령을 택하여 보내었고 또 보수하기를 명하였으니 반드시 마땅히 조치할 것이다 하였다. 이 걱정이 또 아뢰기를 의주의 성 안에 사는 백성이 매우 많아 지들이 서로 이때하였으니 만약 화재가 있으면 형세가 장차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성터를 넓히고 돌을 다듬어 쌓아 보기에 웅장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또 안주, 정주의 성곽도 쌓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작아서 모두 중국과 같게는 할 수 없다. 다만 튼튼하게 쌓아 환난을 방비하면 족하다 하였다. 이 걱정이 또 아뢰기를 들어가서 살게 하느니라 명년에 거행할 것인데 초보면 미리 출세하여 그 마음을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 100호를 옮기고 명년에 100호를 옮겨서 점차를 옮기면 백성이 소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자 영사 윤호가 아뢰기를 양인으로서 사천에게 장가든 자를 변경으로 옮기는 것은 가련합니다. 세조 조의 신이 일찍이 신령현에 입거 경차관이 되었을 때 한 사천에게 장가든 자를 보니 서로 이별하고 길을 떠나자 그 아내가 분하고 한스러워서 자살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사천일지라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의 입거 사목의 지극히 정밀하다. 다시 고칠 수 없으나 혹시 미진한 곳이 있으면 내일 영동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판서를 불러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걱정이 또 말하기를 전자의 공사천을 몰래 숨겨주어도 용납하는 법이 엄중하여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그 많은 법이 해이한 까닭으로 징계하는 바가 없어 강진 해남 등지의 부호한 백성이 사람을 감추어 숨겨두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도망하는 자가 모두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대저 사족이 서인과 다른 것은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종을 많이 데리고 있는 자가 얼마 없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이 흩어져서 거의 없어지면 사족의 그 문호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경찰관을 보내어 먼저 이러한 무리를 찾아내어 주의를 논하여 변경으로 옮기면 이러한 풍속을 거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야흐로 사민을 의논하는데 또 이 일을 거행하면 민간이 소유스러울까 두려우니 내일 아울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조계는 조참 때 문무백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사에서 정사를 아뢰던 일이다. 테마는 짐 싣는 말이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유구국왕 상원이 신사랑을 보내어 내빙하였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남북 만리의 바닷길이 험난하여 배로 왕래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빅례하를 닥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성덕을 사모하여 일찍이 하루도 서로 잊을 수 없었으니 고명하심으로 환히 알고 계시는 바이므로 반드시 예라한 마음을 양해하실 것입니다. 성화 14년 초가을에 표류하는 두세 무리를 호송하여 귀국에 돌려보내는 편에 호하지 못한 토사물을 받들어 올려서 작은 정성을 표하였었는데 물건마다 진귀한 생선분으로 보답하여 주셨으니 이른바 훌륭한 선물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배롭게 간직하였으니 어찌 감사하고 부끄러움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신사랑을 전사로 삼고 야차랑을 부사로 삼아 작은 예물을 바쳐서 정성을 나타내며 겸하여 구구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비록 신사랑이라는 자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닐지라도 일찍이 능히 황화의 아름다움을 다하여 전하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전사로 삼았으니 밝게 살피소서. 우리나라는 되도록 불교의 정성을 바쳐서 가람을 짓고 검상을 설치하고 취도를 두어 장음과 복회를 오로지 하였으나 삼보 가운데 법보를 갖추지 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이 때문에 앞서 비루 법보 한 장을 구하였더니 답세 유시하기를 여러 곳에서 구해갔기 때문에 이미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 장을 돌아오는 사심판에 붙여주어서 남극의 불모지가 불화에 영구히 적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하여 면주 5,000필과 면포 5,000필을 구하는데 이는 대개 비로 법 보존을 창건하는 자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여 주신다면 은혜를 입음이 막대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박물 약간이 별폭에 갖추어 있으니 살펴서 받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끝으로 진중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 별폭은 향 50건, 호초 500건, 개심 1,000건, 울금 150건, 빈낭자 100건, 육두구 100건이다. 뭐지?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선성부원군 노사신을 입거 순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추세도감에 싸르기를 노비아는 한승부의 소관이 아닌데 결송할 때 항상 고열하기 때문에 간세한 무리가 이를 인연하여 간사함을 행하여 문질러 버리거나 씻어 없애니 이는 적을 만든 안을 만약 그대로 한승부에 간직한다면 패단이 반드시 전과 같을 것입니다. 청와대 정한 한건은 의정부에 간직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안윤손이 아뢰기를 신등은 정의왕후의 공덕이 지극히 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경은 가볍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예종의 상은 3년 동안 입어야 할 것인데 기년으로 단정하였고 이제 정의왕의 상은 기년을 입어야 할 것인데 3년으로 도하였으니 한때의 정을 가지고 상대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종의 단상 때의 판서도 조정에 있었으나 바로잡아 구하는 말이 없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 잘못을 추론하면 옳지 못함이 없겠는가. 홍문관과 판서의 말이 예경에 의거한 것이었어 진실로 마땅한데 내가 어찌 허물하겠는가. 다만 나는 예문을 고의로 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극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뿐이다. 경등은 시종하는 신하로서 여러 번 상소하고 향론하여 외부 사람들이 듣는 바를 놀라게 하였으므로 내가 능히 속마음을 드러내어 경등에게 보이지 못하는데 경등은 말이 이와 같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몹시 마음 아파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0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알타리 중추 동상씨 등 8명과 올적합 중추 아인 가무 등 7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0월 1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도승지 김여석이 임금에게 이를 아뢰고 인하여 아뢰기를 무릇 승지가 친히 이를 아랠 때는 계자를 찍지 아니하고 단지 승지 이름만 쓰고 반하하는데 벼슬이 승지의 이름은 어찌 간사한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신정은 대신으로서 거짓 인장을 만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어찌 그 간사함을 미리 헤아리고서 믿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김여석이 또 아뢰기를 요즘 여러 곳의 경비를 본원으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증감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더하는 것은 많고 줄이는 것은 적은데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많이 들어 창고에 있는 것이 겨우 60여만 석뿐이니 이제 비록 줄일지라도 어찌 갑자기 넉넉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관리는 녹이 복량하기에 족하니 직전을 줄일 만합니다. 선 왕조의 친공신의 전토는 반을 나누어 세를 거두었는데 세조께서 전부 주기를 특별히 허락하였습니다. 선왕제의 예에 의하여 반을 나눠서 세를 거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종친과 공신의 반당은 공가의 일이 없는데 녹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니 파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태종께서 사사인 노비를 없애고 공천으로 만들었으나 다만 여러저러의 땅은 아직도 혁파하지 아니하였으니 성왕의 능침의 사사 외에 그 나머지를 모두 없애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도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으며 부역을 도피하였는데 백성의 식량을 먹게 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그러나 선왕이 정한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 또 공신과 종치는 선왕조로부터 모두 중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내가 갑자기 새로운 법을 세워서 사람들의 듣는 바를 놀라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재상에게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계자는 계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인이다. 임금이 제가를 받은 문서에 찍었다. 직전은 사전의 하나로 벼슬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눠주던 전지다. 원칙적으로 세습하지 못한다. 반당은 왕자, 공신이나 당상관은 문무신료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다니는 수종인이다. 그 녹을 나라에서 주었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1월 1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의정부 영돈영 이상과 육조 판서 및 대선, 대사관을 불러 입거시키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여러 재상들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경진년의 입거 사목을 쓸 것이라고 하였다. 또 공사천을 숨겨서 부리는 사람을 입거시키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한명의 심의 윤필상 홍은 오사신 윤호 서거정 이철견 이파 한칠에 권천 김경광 정괄 이극균 노공필 성숙은 의논하기를 공사천을 숨겨두고 부리는 자를 만약 일시에 추수하게 되면 소요가 일어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나타나는 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정창성 어세공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사천으로 도망한 자는 그 주인도 오히려 잡지 못합니다. 때때로 혹시 잡아서 살고 있는 곳의 해당 관서에 고소하면 피차 고액하는데 자칫하면 한 달이 걸립니다. 공천은 도감을 설치하여 추세하였으나 나타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이제 비록 추세할지라도 많이 찾아내기는 쉽지 않고 한갓 소유만 일어나게 할 뿐일 듯 합니다. 이제 경야에서 계속하여 나타나는 자가 있으면 뒤따라
입거시키는 것이 적당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천구를 숨기는 율이 입거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이제 변경을 채우는 계책으로 권위로 행하는 것인데 이번 달에 유형을 범하는 자는 조관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가서 살게 하면 남도의 죄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유형은 진시로 돌아오지 못하는 죄이므로 실정과 법이 억울함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상상께서 재량하소서 했는데 한 명의 등의 의논에 따랐다. 또 여러 전토와 반당, 채아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정찬선 한 명의 심의 윤필상 홍은 노사신 이급배 서가정 어세공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지금 나라의 저축이 감소되므로 이러한 권위의 의논이 있으나 조정의 이룩한 법을 가볍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당체와의 실직은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임시로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성숙은 의논하기를 이제 고경이 다 한때를 당하여 권위의 의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직전 사사전은 관가에서 그 세를 거두고 공신전 별사전은 모두 권위로 그 반을 거두며 종친 공신의 반당체하는 영구히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이파 한철의 이극정 권찬 김경광 정괄 이극견 노공필은 의논하기를 요즘 흉년이 된 데다 국상이 겹치고 또 사신의 비용까지 겸하여 저축이 감소되었으나 지금 군자의 수량이 아직 55만 녀석이 되니 당장 없어지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를 일으켜 조발할 때가 아닌데 단지 수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해 조정께서 이룩한 법을 가볍게 의논하는 것은 사제의 손상됨이 있으니 명년 농사의 풍흉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 철견 등의 의논에 따랐다. 또 입직 군사의 습사 급사하는 일을 의논하니 정창선 홍흥 윤호는 의논하기를 입직 군사를 습사하는데 단지 세 화살만 시험하는데 만약 7화살을 더하면 거의 두루 시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실제의 재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 고하의 등급을 정하여 급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의 윤필상 노사신 2급배 서거정 이철견 이파 이극정 어세공 정괄 이극균 노호공 필성숙은 의논하기를 입직군사는 하루 종일 습사하게 하여 그 마치는 수에 따라 별사를 주는 것이 진실로 권하고 힘쓰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겸사복 내금이 외에 모든 것은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 먹고 그 수가 매우 많아 하루 동안 비록 새우 한 살만 쏘더라도 오히려 두루 시험하기가 어려우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경광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하루 종일 습사하여 별사를 주는 것은 진시로 권하게 힘쓰게 하는 길이나 군사가 많은데 두루 시험하자면 두세 차례에 지나지 않아 날이 벌써 저물 것입니다. 하물며 아침 저녁을 교대로 먹는 군사이겠습니까? 또 입직한 자는 혹시 화살수에 따라서 급사를 할 수 있으나 밖에 있는 자는 홀로 별사의 시험이 없어 고르지 못할 듯합니다. 더욱이 입직 군사는 각각 위소가 있어 자리를 지키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 수기를 엄하게 하는 바인데 그 직소를 비우고 한 곳에만 모여 하루 종일 걸린다면 수기가 허술할 듯합니다. 세화설에 그친다 해도 권하고 힘쓰게 하는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병조의 명하에 다시 의논하여 아르게 하였다. 급사는 근무 일수를 계산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정상 근무 일수인 원사와 임시 또는 특별 근무 일수인 별사가 있었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인데 등에 두 기구리 모양이 있었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0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성숙이 아르기를 그날에 연달아 흉년을 만나고 국상이 겹쳤어. 또 중국 사신으로 인하여 백성이 폐해를 입음이 매우 많은데 이제 만약 순찰사를 보내면 혹시 분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청컨대 지위가 중한 대신을 관찰사로 삼고 또 강직하고 청렴한 조사 12원을 수령관으로 삼아 입과하는 일을 겸하여 맡게 하면 사명이 번거롭지 아니하여 백성이 그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의주의 성곽과 관사가 모두 헐어서 무너져 이제 이미 목사를 택하여 보내어 수리하여 완전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건대 그 호령이 온도에서 행해지지 못하므로 반드시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의뢰하여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신은 청컨대 절도사로 하여금 의주 목사를 겸하게 하면 주연에서 모든 일을 변주하게 달려나와서 회의하고 늦추어지는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또 제은의 공은 천당만 못한데 이제 그 둑을 높이 쌓아 비록 물이 차는 곳이 아닐지라도 역시 경작을 검하게 하니 신은 청컨대 물이 차는 곳 이외에는 백성에게 개간하여 경작하기를 허락하셨어. 그 새를 거두게 하소서. 제어는 겨울에는 물을 가두고 봄에는 관계하며 여름 장마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지사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성숙의 말은 제어는 모두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물이 없는 땅을 경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즘 말이 있기를 제언 안에 몰래 경작하는 자는 마땅히 주의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르는가 하니 서거정이 아뢰기를 이는 둑을 파서 물을 세게 하여 몰래 경작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그 적당한 죄의 여부를 물어서 행하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관찰사로 하여금 입거하는 일을 겸임하게 하면 사명이 과연 번거롭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 전라도 두 도는 사무가 번거롭고 많아 겸하여 다스릴 수 없다 하니 영사정장손이 아뢰기를 이제 한철 순찰사를 고르는 데에도 구하기 어려운데 하며 두세 관찰사를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전대로 순찰사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를 수축하는 동안에도 절도사로 하여금 목사를 겸하게 하여 그 역사를 검찰하게 하면 방어가 허술함이 없겠는가 하니 정장손이 말하기를 절도사는 방어하는 날이 맞지 아니하므로 목사를 겸하게 하여 수축하는 일을 맡는 것이 진시로 또한 무방합니다 하였다. 서거정이 아뢰기를 의주 옵성은 지세가 매우 낮아 밖에서 보면 허실을 알 수 있는데 민가가 촘촘하여 집이 서로 잇대었으므로 만일 저기 화실을 쏘면 순식간에 불에 다 타서 남음이 없을 것이니 다시 지세를 보아서 그 성을 넓게 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전 한나라 때에는 백성을 모집하여 변경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청컨대 모집에 자원하는 것을 들어주되 향리는 역을 면제하고 공처는 종량하며 주의를 범한 자는 용서하고 벼슬이 없는 자는 벼슬을 주도록 하소서. 이같이 하면 모집에 자원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선인을 면하고 양인이 되는 등의 일은 위급한 가운데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평상시에 있어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비록 모집한다 하더라도 어찌 응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매작은 새의 이름으로 좋게 본받을 것이 없다. 만약 백성을 모집하여 변방에 옮긴다면 역시 이것도 변경을 탄탄하게 하는 계책이다 하니 성숙이 아뢰기를 만약 모집에 자원하는 것을 허락하면 부유한으로 반드시 응하지 아니할 것이나 가난한 자는 모두 응할 것입니다 하였다. 서거정이 말하기를 항산이 있는 자는 과연 모집에 자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시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시험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0일 기묘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녹양의 목장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를 적간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0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포도장 개성군 이 양생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당진 사람 황복만 등 7명이 본현 난지도에 들어가서 곡식을 실은 배를 만나 배 사람을 모두 죽이고 곡식을 뺏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청컨대 잡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광흥창수 박치를 보내어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0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응당 행해야 할 사건을 아뢰기를 이래 친행 대제에 서게 한 뒤 취재 전에는 추고 용형 등의 일은 계달하지 못하게 한다. 일 국가 취재일에 추고 용형 질병 등의 일을 계달하지 못하게 한다. 1.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용형 이외의 계사는 예전과 같다. 1. 국기와 진행제의 취재일에는 상참, 조계, 경련을 정지하고 산제일에는 경련이 있다. 1. 공해, 왕후는 국기일에는 상참, 경련만 정지하고 계사는 예전대로 한다. 1. 서팽제사에는 취재하지 아니한다. 1. 9월 11일 양절공의 기일과 16일 양절공의 아내 홍씨의 기일에는 상참, 조참, 조화를 정지한다.
1. 친공신의 목욕에는 유마와 음식물을 주고 병든 어버이를 보러 갈 때는 유마와 약, 음식물을 주며 배소에는 유마와 요전을 준다. 만약 흉년이 들면 취품하여 시행한다. 1. 의결된 공사는 주서 할림이 나누어 가지고 가서 수위하되 다른 재상의 애노는 서로 전해서 보이지 못한다. 1. 재상과 조간이 병이 들었을 때도 사살을 갖추지 못하는 약은 개품하에 아랜다. 1. 치제1의 질병에는 구급 약재를 승정원에서 적당하게 헤아려 주고 제사를 지낸 뒤에 계달한다. 1. 국기와 친해제의 산제 1에는 무릇 공사 가운데 비록 질병, 복제, 식가, 비추 등은 소소하게 비휘할 문자가 있을지라도 용형, 추고, 병극, 사상 등의 일이 아니면 계달한다 하였다. 유마는 휴가받은 관리에게 내어주는 말이다. 요전은 무덤 앞에 차려놓은 재물이다. 수인은 상의 합니다. 식가는 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이다. 피추는 추문을 받습니다.